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첫째 딸인 저보다 각각 2살, 3살 어린 남동생이 있고 저와 13살 차이 나는 저희 집에 막내 여동생이 있습니다. 나이 차가 조금 많다 보니 제가 업어 키우기도 했고 부모님보다 더 부모님처럼 막내를 키웠어요. 두 남동생도 막내를 엄청 아끼고요. 그것도 그럴 게 막내가 정말 예쁘거든요. 어릴 때부터 너무 예뻐 캐스팅도 여러 번 당했고 지금은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심지어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 성격도 순하고 정말 착해요. 저희 가족이 특별히 자랑할 건 없지만 그래도 정말 다들 사이가 좋고 애틋해요. 부모님이 모두 친할머니, 외할머니 댁과 연을 끊었거든요. 아빠는 결혼 뒤 친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모든 집안 사람들과 연을 끊고 나왔어요. 친할머니가 부모님 결혼하시고 2년쯤 뒤에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전 친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알고 또 듣기론 저희 친가가 좀 막장이에요. 부모님 이야기하시는 거 몰래 들었는데 친할아버지가 땅이 조금 있으셔서 그 땅 가지고 형제들끼리 온갖 욕을 하며 싸우고 친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땅 가지고 형제들 쥐락펴락 하시는 걸 보곤 정 떨어진다며 그냥 나 빼고 싸우라며 유산 상속을 포기하셨어요. 엄마는 외가에서 학대를 받고 자랐어요. 엄마 아래로 외삼촌 2명이 있는데 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살핌도 못 받고 늘 동생들에게 나눠주고 퍼주고 살다 결혼한 뒤에도 수차례 돈을 뜯기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울면서 이 집 딸 안 한다고 소리치고 나오셨어요. 그때는 저도 어렸고 유치원쯤 다닐 나이였지만 알 건 알았어요. 엄마가 많이 울어서 제가 안아드린 기억이 많아요. 이런 집인지라 부모님은 저희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시며 키워주셨고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는 건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넉넉한 사랑 받으며 자랐어요. 형제 자매끼리 차별 차이 없이 키우시되 동생 앞에서 누나나 형을 혼내지 않고 위아래 질서도 잘 잡아주신 덕분에 남동생과 트러블도 없어요. 제 말이라면 2 동생 다 껌뻑 죽거든요. 그러한 집안에서 자랐으니 저희 집 막내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랐죠. 모든 사랑 다 받으며 좋은 일들만 예쁜 일들만 겪게끔 나쁜 일 모르게끔 자라게 했어요. 저는 일 때문에 독립을 했고 2 남동생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헬스장을 차렸다던데 워낙 운동 좋아하고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라 잘 어울린다 싶더라고요. 집이 썰렁해져 부모님이 외로워하시고 막내도 조금 쓸쓸해하는 것 같아 가까이 사는 저는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막내는 제가 집에 안 가는 날엔 간간히 저희 집으로 와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요. 시끄러운 2 남동생들이 없어서 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무난한 날들을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부부가 저희 집으로 놀러 왔고 막내도 할 말이 있다며 저희 집으로 왔었어요. 막내는 자기 시험에서 반 2등을 했다며 웃으며 제게 안겼고 저는 장하다며 용돈과 함께 먹고 싶은 건 없냐 물어봤었어요. 언제나처럼 떡볶이가 먹고 싶다는 동생의 말에 친구와 친구 남편에게 떡볶이 괜찮냐고 같이 먹어도 되겠냐고 물었고요. 친구야 뭐 워낙 오래된 친구고 막내와도 친분이 있으니 친구 남편에게 괜찮겠느냐고 물었어요. 흔쾌히 괜찮다고 하길래 막내더러 아줌마 아저씨 사이에 끼어서 괜찮겠느냐 물으니 자기는 언니 있어서 좋다고 안기더라고요. 친구는 그런 막내를 보며 자기도 이런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기 남동생 욕을 시작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늦어져 막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와 친구 부부는 거실에 얇은 매트리스와 이불을 깔아줬고요. 막내가 자주 놀러와서 빈 방 하나를 막내 방으로 만들어줬거든요. 저는 대충 거실을 치우고 씻은 뒤 제 방에 들어와 잠을 청했어요. 일어나니 막내는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친구네 부부도 일어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말인데 막내가 왜 이리 빨리 돌아간 건지 의문이었지만 용돈도 받았겠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겠지 싶었어요. 그렇게 그날을 넘겼는데 전 그날을 넘기면 안 되었어요. 막내를 찾아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막내는 말수가 줄었고 집에서는 늘 나시에 반바지만 입던 아이가 긴팔 긴 바지를 입으며 방 안에 틀어박혔어요. 비밀은 없되 프라이버시는 존중하자는 게 엄마의 주장이었기에 막내에게 무슨 일 있느냐며 계속 물었지만 막내는 입을 다물었고 부모님은 막내를 걱정했지만 그 이상 질문을 하거나 막내를 부추기지는 않았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막내를 불러 밖에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이고 카페도 들러 먹고 싶다는 것을 사주며 천천히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러나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없었죠. 그러다 카톡이나 어플 알림 소리가 아닌 처음 들어보는 어플 알림 소리가 울렸고 막내가 흠칫하고 움찔하다가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저 왜 그러냐며 괜찮냐 물으며 무슨 알림이기에 이렇게 무서워하냐고 물었고 막내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덜덜 떨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막내가 잡는 밤 막내 휴대폰 몰래 꺼내 안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알림음 하나에도 놀랐던 어플을 찾았어요. 채팅 어플이었는데 카톡은 아니었고 밴드 형식의 어플이었어요. 막내의 프로필 사진은 본인의 벗은 몸 사진이었고 소개글에 성행위에 대한 가격을 측정한 것을 적어두었더라고요. 채팅방 내용은 더 가관이었어요. 고등학생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성적인 말들과 욕설, 명령을 이어갔고 막내는 그 말들에 따라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보냈더라고요. 그 채팅방들을 보고 모두 손을 덜덜 떨며 막내의 방을 나왔어요. 이게 요즘 아이들이 하는 원조 교제인 건지 도대체 막내는 왜 돈이 그렇게 필요한 건지 알림 하나에도 덜덜 떨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유를 몰랐어요. 금액표가 측정되었지만 돈을 입금받은 흔적 또한 없었어요. 채팅 속의 동영상 및 사진에는 막내는 교내에서 자의행위, 교내 남학생들과 성행위 영상을 보내었고 외출 시 속옷을 금지당하거나 채팅 대상과 직접 만나 행위를 하는 듯 했었어요. 저와 함께 데이트를 한 그날 갑자기 화장실로 갔던 것도 내내 한 사람에게 감시를 당했으며 화장실에서 이상한 행위를 강요당했고 그래서 화장실로 향했던 거였어요. 집이 풍족하진 않았기에 돈이 부족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따로 용돈을 챙겨주고 남동생들이 올 때도 부족하지 않게 용돈을 챙겨주었기에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방에 박혀있는 막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막내에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너무 걱정돼서 어제 네 휴대폰을 봤다고. 알림 하나에도 벌벌 떠는 모습이 너무 걱정되어 그러면 안 될 걸 알면서 휴대폰을 봤는데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어 내게 먼저 물어보고 싶었다고 말을 하며 도대체 왜 그런 행위를 한 건지 물었어요. 화를 낼 수도 혼을 낼 수도 없을 만큼 이미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자 막내는 벌벌 떨면서 아니라고 언니가 본 거 다 아니라고 도리질하다가 펑펑 울어버렸어요. 저는 막내를 안고 괜찮다고 언니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막내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언니 친구랑 그 친구 남편이랑 같이 이 집에서 잔 날 언니 친구의 남편이 자고 있는 내 방으로 찾아와 나에게 몹쓸 짓을 했어. 나는 너무 무서워서 밤을 새고 해가 뜨자마자 집으로 도망쳤고 침대에서 울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었어. 동영상을 찍었다고. 그거 지우려면 자기 말 잘 들으라고. 그러더니 한 어플을 깔라고 하고 거기에 프로필 사진에 자기가 명령하는 글자를 몸에 적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래. 상태 메시지에는 자기가 보내는 금액표를 올리라고 했고 300만 원을 채우면 동영상을 지워준다고. 손님은 자기가 물어줄 테니까 돈 열심히 벌라고 그랬어. 경찰에 신고해도 동영상은 남아있을 거고 그거 퍼지면 나는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럴 거니까.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 언니 근데 나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동영상 지울 수 있어. 그니까 엄마 아빠한테 조금만 비밀로 해주면 안 돼? 제발. 나 진짜 그 동영상 퍼지면 죽고 싶을 것 같아. 아니, 지금도 너무 죽고 싶어. 이제 얼른 끝내고 옛날처럼 살고 싶어, 언니. 제발 나 좀 살려줘. 동생의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연히 어두운 곳에서 찍은 동영상은 얼굴이 보이지 않을 거고 동생임을 알 수도 없으며 유포하는 순간 본인이 잡혀가겠죠. 이렇게 막내의 사진으로 돈벌이라는 순간에도 혓바깔거리는 늘어갈 거고요. 하지만 이제 겨우 고등학생인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가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바로 친구를 불렀어요. 그리고 막내에게 언니가 다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이야기했고요. 막내의 휴대폰을 받고 집으로 돌려보낸 후 엄마에게 막내 좀 챙겨달라 이야기를 한 후 내가 전화하면 아빠와 함께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곧 도착한 친구에게 막내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는 변호사 일을 하고 있으며 친구의 남편, 아니 그 쓰레기는 작은 중소기업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좁은 업계 일이었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저는 막내를 지킴과 동시에 그 쓰레기를 몰락시킬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바로 친구를 부른 거고요.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동생의 휴대폰 내용의 일부를 본 후 제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며 그 새끼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엄마에게 전화해 막내와 아빠를 데리고 오라고 한 후 도착한 막내에게 물었어요. 네 일을 해결하려면 부모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 어떤 누구도 내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고 네 이름이 알려질 일도 그 어떤 사람도 네 일을 알게 하지 않을 거고 모든 부분은 부모님과 나, 내 친구가 해결해 줄 거라 이야기했어요. 친구는 막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죄했고요. 부모님은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막내는 망설이다 알겠다고 말한 후 거실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한 후 우는 엄마와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쓰레기를 죽일 듯하는 아빠를 진정시켜 친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어요. 친구는 우선 메시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되도록이면 동생이 직접 자리할 일 없게 증거자료를 가지고 일을 해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동 성범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에서는 잘릴 것이고 업계에서도 이름이 알려지며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하더라고요. 절대 합의를 해주지 말고 막내는 바로 정신과 상담을 진행하라 이야기했어요. 법적인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할 거고 모든 일이 끝나면 자기도 이혼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친구의 말에 법적인 구체적인 부분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이해가 안 가 넘긴 부분도 많았어요. 어련히 알아서 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 이후 저는 막내의 정신적 케어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학교를 자퇴시키고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정신과 상담을 병행했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지옥 같은 시간 동안 막내는 정말 많이 골마 있었더군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 쓰레기 어떤 곳에도 여동생과의 성관계 영상은 없었으며 여동생에게 메신저로 성적인 요구를 한 모든 사람들이 미성년자 성범죄로 잡혀 들어갔고 그 쓰레기는 현재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혼 소송 또한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막내는 전처럼 완전히 밝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한 듯 합니다. 남동생들도 마주보기 꺼려 했었는데 지금은 곧잘 얼굴을 마주치고 장난도 치곤 하네요. 저는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날 그냥 여동생을 집에 돌려보낼걸. 함께 밥을 먹자 하지 말걸. 친구네와 약속을 잡지 말걸. 수많은 후회 중에 그래도 피해자가 후회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생각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막내를 지키고 막내가 다시 전처럼 해사하게 웃을 때까지 돕는 일 뿐이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막내가 다시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제게는 전부와도 같은 가족이니까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